1960년 4월 그날 전국은 성난 국민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부패한 정권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숨죽이지 않았다. 원조 물자와 함께 물밀듯 흘러들어온 서구의 문화. 서구의 다양한 문화와 이색적인 물건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새해 첫 손님이 여의도 공항에 도착했다. 9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해외 경제조사 사절단이었다. 이 무렵부터 대한뉴스와 리버티 뉴스에는 여러 공장을 소개하는 뉴스가 자주 등장한다. 3월, 이승만 대통령이 양아들을 입적했다. 이강석을 사칭해 경북 일대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사취한 사건이 발생한다. 부패한 정치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이 사건은 이해 귀하신 몸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일부 상인들과 힘있는 기업체에서 원조 양국을 독점하는 매점 매석 행위가 만연했다. 이에 서울 시내 국민학생 중 90%가 점심을 굶었고 경북 지역에서는 결식 어린이 1000여 명이 퇴학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무렵엔 고수익을 얻는 누드 모델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명보극장이 문을 연 것도 이 해일이다. 지금의 미스코리아 대회의 원조격인 제1회 미스코리아 대회가 서울 시립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극장엔 좌석은 물론 복도까지 관객들로 가득 찼다. 이렇듯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미국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수용으로 나타났다. 5월, 장충당 공원에서 시국 강연회가 열렸다.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공전하자 장외 투쟁을 선언한 야당이 개최한 집회였다. 그러나 대회 시작과 함께 이른바 정치 깡패들이 나타나 마이크 앰프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7월 1일, 일본 동경에 있던 극동 유엔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했다. 소련이 미국을 앞질러 무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미사일 부대와 펜턴기 편대 등을 추가 배치해 한국의 군사 기지화를 강화해 나간다. 국산 승용차 시발 1호가 첫 선을 보인 지 3년 만인 이해, 이번엔 최신식 시발 세단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백일장은 대통령이 직접 시제를 내린 가운데 한시부와 시조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가 성북구 종암동에 세워졌다. 또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외인주택이 한남동에 만들어져 한강변의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기도 했다. 만국공원, 즉 지금의 인천자유공원에 메가더의 동상이 세워졌다. 그동안 국가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어온 국가기관 산업체가 속속 완공되기 시작했다. 그중 최초로 시멘트 공장이 경북 문경에 세워졌다. 인천 판유리 공장의 완공을 본 것도 이해였다. 56년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을 정강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론과 유사하다는 것이 기소 이유였다. 56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승만의 최대 정적으로 떠오른 조봉암을 견제하기 위한 조작이란 의심이 팽배했다. 4대 민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발생한 사건인데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정부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7월에 열린 1심 재판 결과 조봉암의 간첩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을 내린 유병진 판사는 반공 청년단으로부터 용공 판사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심 결과는 전혀 달랐다. 10월 법원은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조봉암은 결국 다음 해인 59년 7월 사형에 처해진다. 근본 한일협정에 의해서 제1차로 1월 31일 석방되었습니다. 평화선을 침범해 주업하다 적발 억류된 일본 어부들의 송환 작업이 시작됐다. 무장 간첩들이 34명을 태운 대한민항기를 북한으로 납치한 것이다. 최초의 여객기 납치 사건이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남한에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가 매일같이 벌어졌다. 저녁 7시경 납북자 송환이 이루어졌다. 당시 대학 졸업자 중 6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한편에선 승용차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5월 전국은 제4대 민의원 선거 열풍으로 달아올랐다. 제2야당이었던 진보당은 이해 초 이미 불법화된 상태였고 사오입 개헌으로 대통령이 영구 집권의 길을 터놓고 부정선거를 통해 자유당이 대거 당선된 지난 3대 민의원 선거를 경험한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자유당이 답보를 면치 못한 반면 민주당의 진출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한글 전용 법안에 이어 문맹 퇴치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농촌 봉사와 계몽 활동이 전개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국가수립 10도를 맞은 북한에서는 수도 평양을 새로이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46년 토지 개혁으로 개인에게 분배됐던 토지가 집단 소유의 개념으로 바뀐 58년. 이해 10월부터 북한에선 리 단위의 협동농장이 만들어져 작업 반장이 작업을 통솔하게 된다. 한편 개인 상공업자들을 협동조합으로 이끌어내는 정책도 이해 마무리돼 북한은 이제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갖추게 된다. 12월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TV를 논했습니다. 북한 괴뢰의 간첩들이 교묘한 세균처럼 침투하는 이 무렵에 사실을 조작 왜곡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언론 조항 외에도 예비 음모도 중형에 처하는 등 정권이 언론 자유와 인권 침해에 악용할 소지가 너무나 컸던 까닭이다. 자유당은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3분 만에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했고 이어 24일엔 300여 명의 무술 경관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체제를 갖춘 신국가보안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경위권을 발동해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른 관례를 남겼다. (1월) 반공의 천병을 자처한 대한반공청년단이 발족됐다. 이날을 기해서 이 단체는 대한반공청년단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유지광, 임화수 등 소위 정치 깡패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공청년단의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는 이기붕이었다. 전국에서 북송을 반대하는 국민 총궐기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제1교포 북송이 조총련을 중심으로 한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해 남한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노동절 기념식이 3월 10일로 바뀌어 첫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노총은 5월 1일 메이데이가 공산국가에서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한노총을 창립한 날인 3월 10일로 바꿨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 보장 등 8시간 노동 실현을 주장하며 퍼레이드를 벌였다. 노동절은 이후 63년 근로자의 날로 개칭됐고 94년엔 이름을 유지한 채 5월 1일로 다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수 영화의 날을 제정했다. 4월부터 매달 2번씩 유수 영화를 비롯한 문화 영화 등을 서민들을 위해 상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해 해외 뉴스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의 소식으로 장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은 그 후 갖가지로 티베트를 탄압하고 지난 3월 초에는 반공주의자 달라이 라마를 납치하려고 했으므로 우리나라의 조계사 등에서는 티베트 의거 지원 대회를 열기도 했다. 4월 30일 경향신문에 폐간 명령이 내려졌다. 대정부 비판 기사를 기재하고 민주당 장면 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때문이었다. 대한뉴스의 톱을 장식한 것은 전국으로 시차를 나선 이승만 대통령의 근황 소식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듬해 선거에 대비해 직접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직후였다. 남산에 우남정이 세워졌다. 지금의 남산 팔각정인 이 정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아호를 따 우남정이라고 불려졌다. 광화문 내거리에선 우남회관이 세워지고 있던 때였다. 우남회관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의 전신이다. 11월 27일 민주당 정 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렸다. 50개 교포 조직인 민단 측에서는 이들의 북행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민단 측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자유당 유세엔 반공예술인단의 인기 연예인들이 대거 동원됐다.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장면 박사 홀로 두고 조 박사도 떠나간다. 선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부통령 후보에게 쏠렸다. 자유당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유세를 갖가지 수단으로 방해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저항은 대구에서 터져나왔다.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에 나선 것이다. 3.15 선거는 부정선거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다양한 부정행위가 동원된 선거였다.
투표 전에 먼저 집어넣는 사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투표, 투표장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완장부대,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의 투표함 바꿔치기 등 상상을 초월한 온갖 부정들이 이때 등장했다. 부정행위가 속출하자 선거 당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마산 시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 포기를 선언한다. 마산 시민들은 즉각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위에 들어갔고 이때 경찰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 발포로 7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3월 16일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산은 언제까지나 높고 물은 영원히 흐른다는 글로 서화전의 문을 열었다. 그 무렵 마산에선 한 어머니가 애타게 아들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4월 11일 그 아들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분노한 시민들은 물밀듯이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저지하는 경찰을 제치고 병원 안으로 밀려들어가 김주열의 죽음을 확인했다. 김주열의 시신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학생들이 먼저 대열을 이루고 시가 행진을 시작하자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울분에 찬 학생들의 물결. 그렇게 마산의 제2차 시위가 시작됐다. 학생들의 대열에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마산의 거리는 거대한 군중의 물결로 뒤덮였다. 성난 시민들의 행렬은 총으로 무장한 경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13일까지)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다. 시위대 구호는 이승만 정권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번져나갔다. 현장 조사에 나선 국회 조사단은 김주열을 죽게 한 최루탄이 벽을 뚫고 들어가는 고성능 최루탄이라고 밝혔다. 군중을 향해 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적힌 최루탄이었다. 거기다 사체 유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유당 정권의 비도덕성은 이때 현장 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마산 시위의 배후에 공산당 개입의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어머니의 가슴에 한을 남긴 채 김주열의 시신은 비밀리에 호송돼 고향 남원에 묻혔다. 그러나 17 김주열의 죽음은 다가올 폭풍의 도화선이 돼 있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역정 몰아내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벌인 고대생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날 시위를 벌이고 돌아가던 고대생들이 유지광이 지휘하는 정치깡패 200여 명에 의해 쇠망치 등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당시 확산되고 있던 정부에 대한 반감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1960년 4월 19일)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다. 분노한 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날, 시위는 부산, 대구, 전주, 제주 등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낮 12시 30분, 시위대가 경무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경무대 주변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앙청 후문에서 저지선을 형성한 경찰은
공포탄과 최루탄을 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경찰의 무차별 진압은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거리에서 박수를 보내던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의 시위대는 10만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경무대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경무대는 시위대 최종 목표였고 경찰에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오후 1시가 넘어선 무렵 경무대를 향하던 시위대의 선두 학생들이 경찰이 저지선으로 세워둔 소방차를 빼앗았다. 이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 순식간에 21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오후 1시 30분, 이른바 피해 화요일이 시작된 것이다. 경찰의 발포는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도 시작됐다. 경무대 앞에서, 중앙청에서, 을지로와 태평로에서도 시민과 학생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15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5개 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4월 21일) 전 국무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23일은 이기붕이 부통령 당선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당 총재 사퇴를 발표한 이승만 대통령은 시위 부상자를 방문해 위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계엄령 하에 서울에선 시위도 점차 수그러드는 듯했다. 그러나 4월 25일 3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국 수습책을 발표하고 거리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대학 교수들의 시위는 다시 혁명에 불을 붙였다. (4월 26일) 새벽부터 쏟아져 나온 시위대의 요구는 이제 대통령 하야로 바뀌어 있었다. 이날 이기붕의 집이 파괴되고 탑골 공원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끌어내려졌다. 4월 19일 시위 와중에 학교 친구를 잃은 수성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날 군인들은 부모 형제에게 총을 쏘지 말라며 거리로 나섰다. 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시민 대표가
대통령이 하야를 고려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장안에 모이신 대모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주의를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군인 탱크에 타신 분은 내려주시고 지금 농성을 하신 분은 일어나셔가지고 제각기 해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선 뒤늦게 이 대통령이 즉시 하야를 결의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 하야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이규희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하야 성명이 있던 다음 날 새벽, 경무대 피신해 있던 이기붕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대중 앞에 나선 이승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5월 29일, 이승만은 비밀리에 하와이로 망명한다. 1948년 수립된 제1공화국은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12년 만에 그 막을 내렸다. 거리는 질서를 찾아갔다. 대학생들은 장기간의 시위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또한 신생활운동을 전개해 양담배 폐수운동, 커피 안 마시기 운동을 벌였다. 거리마다 4.19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구호함에 온정이 끊이지 않았다. 부상을 입은 학생과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문풍을 들고 병원을 찾는 시민들도 많았다. (4월 27일)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강압과 폭력을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불법적인 일체 행위를 막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정권이 미군정 법령을 적용해 피건했던 경향신문도 복간돼 이에 4월 27일 다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날이 있기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은 184명, 부상자는 6천여 명으로 집계된다. 피로써 얻어진 자유와 민주. 4.19 혁명은 부당한 정권에 내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고 승리였다.
당신들은 오직 새로운 새벽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전부 바치었나이다.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국회를 이끄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된 것이다. 4월 민주혁명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51일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갈망하던 내각 책임제 개헌안은 드디어 통과되어 제2공화국의 터전이 씩씩하게 마련되었습니다.